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원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흐름. 여러분이 회계에서도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 회계의 순환 과정, 흘러가는 흐름을 보셨듯이 이번에 원가에서도 어떻게 원가 계산이 흘러가는지도 한번 흐름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식을 외우지 말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뭘 한다? 이 계정의 흐름을 이해하셔가지고 계산하실 수 있게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암기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시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응용하시는 데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T 계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도 좀 익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원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원가 흐름, 제일 먼저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재료. 자, 이 재료라는 게 용어가 낯서시면 평소에 원재료라고 많이 썼죠. 그 원재료. 근데 재료에는 원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재료도 있고 보조 재료 같은 것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주는 거 우리 임금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임금. 근데 임금 외에도 뭐 잡급도 있을 거고요. 급여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 그 다음에 경비. 일병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전산하시는 분들은 500번대 비용들 있죠. 그렇죠. 복류생비, 뭐 세금과 공과, 임차료 등등등. 됐나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만다고요. 원가고요. 얘들을 실제로 제품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되면 걔가 재료비가 될 거고요. 노무비가 될 거고 제조 경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얼마만큼 썼느냐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모든 걸 작성하고 있지만 원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개월 단위, 월 단위로 많이 작성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월 단위로 발생주의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재료비와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했는 금액을 집계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맞습니까? 원가를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특정 제품 생산에만 사용해서 정확한 사용량을 집계할 수 있는 직접비가 있을 거고, 아니다, 여러 군데 같이 써가지고 정확한 사용량을 모르겠다, 간접비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직접비는 여러분들은 각각 계산하실 거 없습니다. 사용했는 만큼 제공품 쪽에 보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간접비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로 따라 모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제조 간접비 또한 이 제조 간접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떤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배부 과정을 거쳐서, 이 배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 배부는 제가 다음 강의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런 배부 과정을 거쳐서 제공품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죠. 완성이 되면 다시 뭐가 된다? 제품이 될 거고요. 그럼 만들었으면 판매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은 결산할 때 손익 또는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작성해서 한다고요. 마감을 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재료에서 재료비, 임금에서 노무비, 경비에서 재정비 가는 게 발생주의라 그랬죠. 이 발생주의에서 임금과 경비에 대한 발생주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들에서 결산하시면서 다 배우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재료비를 어떻게 구해낼 거냐라는 겁니다. 재료비를 어떻게 구해낼 거냐. 자,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재료비를 구하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원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자, 재료. 얘 계정 분류가 자산이죠. 그렇죠.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증가 항목이 차변이고 감소 항목이 대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자산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던 자산이 2월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2월 되는 거 우리 전기 2월이라 부르죠. 전기 2월. 전기 2월은 증가다. 맞습니까? 차변에 기록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 2월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얘가 기초에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의 재료 재고액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사오시게 되면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매입금 또는 대변에 현금, 뭐 지급어음, 당좌예금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부상에 이렇게 외상매입금이라고 기록된 거는 뭐다? 단기에 재료를 매입한 거다. 매입액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월별로 혹은 1년 단위로 생산을 끝내고 나면 남는 재료가 있겠죠. 이 남은 재료는 다음 회계기간 또는 다음 월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장부 마감할 때 배우셨죠? 차기 2월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차기 2월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말에 현재 재료가 남아있는 금액이다. 재료 재고액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재고액이 될 거다. 자, 그러면 많이 배우셨겠지만 차기 2월이 기록되면 무조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뭐 한다고요? 재료비로 사라진 거다라는 겁니다. 재료비로 사라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를 구할 때는 이거를 모든 교재들에서 공식화 시켜놨을 겁니다.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느냐? 기초 재료 재고액에 플러스 단기 재료 매입액에 그 다음에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시게 되면 재료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재료비를 구하는 이 재료라는 자산 계정에 대해서 기입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계산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산하시는 분들은 자동 결산하실 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는 거 입력하셨죠. 그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알아서 전산이 뭘 구해준다? 재료비를 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직접비와 간접비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것은 현장 담당자만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비가 얼마다, 간접비가 얼마다라는 걸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는 제가 배부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강의부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제공품의 계정에서 제품으로 완성된 원가를 어떻게 구해낼 거냐라는 겁니다. 자, 얘 또한 똑같이 제가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이렇게 장부 계정을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 얘 또한 재고자산이죠. 맞죠? 자산 계정이다. 증가는 차변, 감소는 어느 변이요? 대변이 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제공품도 그러면 당연하게 전기 2월이라고 넘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얘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흐름에서 보시면 이 제공품 쪽에 재료비에서도 직접비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에서도 직접비가 넘어오고 경비에서도 직접비가 넘어오겠죠. 그래서 얘를 본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재료비다라고 기록되는 게 있을 거고요. 노무비다라고 기록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다라고 기록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들이 의미하는 바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간접비들은 제조 간접비에 집계가 되어 있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제공품 쪽으로. 그렇죠. 배부가 이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배부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제조 간접비에서도 또한 제공품 쪽으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변에 있는 금액이 뭘 의미하느냐? 기초에 제공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만다고 이만큼의 투입원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느냐? 얘를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총 제조
원가다라고 부르죠. 단기 총 제조 원가. 맞나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또는 만다 매 월말 현재 모든 제공품이 다 완성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물건이 있을 거다. 걔는 우리는 다음 해로 넘겨야 되니까 차기 2월이라 부를 겁니다. 이 차기 2월이 의미하는 건 뭐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아야 되겠죠. 기초에 미완성품이 있었고 단기에 이만큼의 원가를 투입했습니다. 기말에 남은 게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장에 있지 않고 완성이 돼가지고 제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 제품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품 원가를 구하시면 여러분 힘들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공품도 자산이니까 차변에 전기 2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대변에 뭐 한다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투입된 원가 총 제조 원가를 넣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완성했는 물건입니다. 맞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팔아야 될 겁니다. 자, 팔게 되면 이 매출원가가 얼마냐라는 거 계산하는 거. 자, 요것도 제가 요 계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매출원가를 어느 쪽 계정에서요? 제품 계정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도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이니까 차변에는 증가, 대변에는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럼 또한 제품도 전기 2월이 있을 거예요. 이 전기 2월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공품에서 방금 이 완성된 제품이 맞습니까? 제품 계정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적힐 거냐면 제공품이다 라고 기록이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기초에 있던 제품 재고액에서 단기에 완성했는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시고요.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남았는 물건도 있을 겁니다. 걔들 같은 경우는 다시 다음 해로 넘겨줘야 되겠죠. 차기 2월 기말 제품 한다 재고액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일부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물건이 있는데 기말엔 요거밖에 안 남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어디 갔다? 그렇죠. 판매됐겠죠. 이게 매출 원가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매출 원가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흐름부터 이해하셔야 된다. 흐름은 재료가 사용되면 재료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제공품 쪽으로 갈 거고 이 제공품 완성이 되면 제품은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을 때 구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항상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의 전 단계를 보시면 돼요. 전 단계. 그래서 전 단계 재료비를 구하고 싶다면 뭐요? 그 전 단계인 재료 계정.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구하고 싶으면 전 단계인 제공품 계정.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구하고 싶다면 전 단계인 제품 계정을 보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계정을 보시면 될 거고, 자, 모든 건 다 이 세 가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기초, 됐습니까? 대변의 기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장부 기장 때문에 이렇게 전기월 차기월 적었지만 여러분은 계산을 위해서는 그냥 기초 재료, 기말 재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재료비, 제품 원가,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장부는 시험을 치시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장부 흐름을 연습을 좀 하셔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특히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의 전산회계 1급책 또는 전산세무 2급책에 보시면 이 원가 흐름 파트에서 이거 계산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요 문제를 푸실 때마다 이렇게 T 계정 그려서 계산하는 습관을 한 서너 번만 해보시게 되면 이 계정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 꼭 좀 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체 붕괴. 뭐 대체 붕괴는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든 거는 비용과 자산입니다. 그럼 비용과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재료를 사오면 외상 매입금으로 구입했을 거고요. 월급 주면 임금, 현금, 그 다음에 경비 주면 똑같이 경비, 현금이 될 겁니다. 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대변으로 빼시고 걔들이 이제 원가 계정인 뭐가 된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 경비가 될 거예요. 자, 이 제조 경비들은 다시 또 뭐 한다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나눠서 직접비는 어느 쪽으로요? 그렇죠. 제공품,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공품에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배부돼서. 그 다음에 이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면서 완성품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제품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판매가 되었으니까 판매되고 나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매출 원가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체 붕괴를 혹시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전 단계가 대변으로 사라지고 현 단계가 차변으로 온다라는 원리대로 계속 움직여 주시면 붕괴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단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혀달라. 흐름. 재료가 사용되면 재료비가 투입되면 제공품, 완성되면 제품,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구하고자 하면 그 구하고자 하는 전 단계 계정을 한 번만 생각해 봐달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흐름에 대한 강의를 했고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청취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